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확률 변수 x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x의 평균은 8이고 표준 편차 2라고 했습니다. y의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그러면 둘의 표준 편차가 어떻습니까? 일치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일치한다. 그 말은 x하고 y의 확률 밀도,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습니까? 둘이 합동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데요. 만나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y가 8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균이 8인 그래프, 이것이 빨간 그래프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fx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fx고 오른쪽 그래프가 g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평균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8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몇이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 몇입니까? 중점이 되겠습니다. 8하고 12의 중점 10, 그래서 a는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확률 변수 y, 이 gx에서 나타나는데 이 확률 변수 y 8 이상 a 이하일 확률,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칠한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또 표준화시킨 그래프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12하고 나타났었는데 표준화시키면 평균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입니까? 10인데 이 그래프 표준편차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편차 한 칸 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갔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8, 여기 10, 여기 12하고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마이너스 4만큼 갔습니다. 즉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만큼 옮겨져서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1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니까 마이너스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2까지 확률에서 0에서 1까지 확률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여기 있고 0에서 2까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0.4772에서 0.3413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0.135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표준 편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는 8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x 표현 한번 해놓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1, 2, 3, 4, 5, 6, 7, 8 하고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함수가 4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f2하고 f5가 같을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분의 확률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확률을 계산하고 이것을 만족하면서 이것을 만족하는 확률은 어떤 것인가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4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은 1부터 대입하면 f1, f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f1은 f2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n에 2를 대입하면 왼쪽은 f3 나타나고 오른쪽은 f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f5는 f6보다 작고 4를 대입하면 f7은 f8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속한 1, 2, 3, 4, 5, 6, 7, 8의 대소관계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전체 분모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두 쌍씩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각각 순서가 고려되어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쌍은 10C2 하고 표현이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쌍도 어떻습니까? 10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8개였습니다. 8개 중에서 2개를 택하고 두 번째 쌍도 8개 중에서 2개를 택하고 또 8개 중에서 2개, 8개 중에서 2개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7 곱하기 8인데 각각 4개씩 있으니까 7의 4제곱 곱하기 4의 4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구하는 것이죠? F2하고 F5가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F21 있고 여기 F5가 있습니다.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F3, F4, F5, F7, F8은 서로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10C2, 10C2 해주고 이 경우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1하고 F5가 같을 경우 하니까 F1하고 F5가 같아서 몇이라고 해보겠습니까?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다시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F1하고 F5가 같고 그 다음에 F2는 F1보다 크고 그 다음에 F1보다 어떻습니까? F5도 커져야 F6도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F2하고 F6은 서로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1하고 F5가 1인 경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 F6은 2, 3, 4, 5, 6, 7, 8 중에 하나를 데려오는데 같아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 여기도 7가지 해서 7 곱하기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하고 F5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커야 되니까 3, 4, 5, 6, 7, 8, 6개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1하고 F5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5가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빠지니까 5 곱하기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띵띵띵 하면 이제 보통 규칙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F1하고 F5가 몇일 때까지 가겠습니까? 7일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8 하나가 남아서 1 곱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제곱하는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K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7이 14, 15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6으로 잠깐 약분해주면 7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약분하고 여기 약분하면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어떤 값입니까? 지금 제가 뭐만 체크한 것이죠? 이거 F1하고 F5가 같은 경우만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10C 각각 또 2개씩 이렇게 뽑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7이 2개 있고 4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5가 1개 있겠습니다. 7이 몇 개 있겠습니까? 7이 3개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니까 7이 3개 있고 4도 3개 있고 그 다음에 5가 1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뭐분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확률은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있고 여기에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분모의 전체 확률을 안 했는데 함수 택해지는 확률은 같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는 확률이 같아서 경우의 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7의 4제곱 곱하기 4의 4제곱 하고 나타나고 분자는 7의 세제곱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4의 세제곱 곱하기 5 하고 남겠습니다.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약분하고 나면 하나씩 남아서 7, 4, 28, 28분의 5 하고 정답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함수의 개수를 활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이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숫자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가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칸을 6개로 나눠놨는데요. 이 중에 여기가 1의 자리 그리고 여기가 100의 자리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의 숫자가 같도록 6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1, 2, 3 적어도 하나씩 쓰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1이 쓰이는 경우 한번 해볼 거고 같은 방법으로 2 그리고 3 쓰이는 경우 해서 곱하기 3을 하겠습니다. 1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뭘 빼겠습니까? 1, 2, 3이 적어도 하나씩 쓰여야 되니까 1, 2, 3이 모두 쓰이지 않은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1로만 구성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1로만 하나 구성되어 있다. 그럼 전부 1이니까 한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이 항상 있으니까 1, 2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1, 2, 1, 2, 1, 2 하니까 전부 두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중에 뭘 빼겠습니까? 전부 1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나 빼겠습니다. 따로 체크했으니까 하나를 빼주면 4, 16 해서 15, 15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3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위의 경우랑 같지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5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1이 있고 1, 2, 3이 적어도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는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빼라는 뜻입니까? 1 더하기 15 더하기 15를 빼주니까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3을 4번 곱하면 81에서 3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 1, 2, 2, 3, 3 아까 시작할 때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0 곱하기 3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50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중복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들 각각의 숫자 1, 2, 3, 4 중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가 하나를 만족할 때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 어떻습니까? 여기에 x바, 우리가 x바를 구하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텐데요. 이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이용해서 접근하겠습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밑에 깔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1, 2, 3, 4가 몇 개씩 쓰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표를 그려놨는데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1이 적혀있는 수의 개수 A, 그리고 2는 B, C는 3은 C, 4는 D에 적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합이 12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가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x가 4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x가 4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합이 4 나오는 건데 이 경우는 1111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x가 4일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이 4번 뽑혔기 때문에 12분의 A의 4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12분의 A의 4제곱하고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16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가 16일 확률 그러면 4개의 수를 더해서 16이다. 그러면 4가 4번 뽑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px가 16일 확률은 또 같은 방법으로
4가 4번 뽑혔으니까 확률은 12분의 D인데 이것이 4번 나타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대입을 한번 해주면 12분의 A의 4제곱은 뭐랑 같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랑 같습니까? X가 16일 확률의 16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12분의 D의 4제곱하고 나타나는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안으로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6분의 D의 4제곱과 같겠습니다. 6분의 D의 4제곱은 또 뭐랑 같겠습니까? 81의 81분의 1이라고 했는데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분의 1의 4제곱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났습니까? 맞습니다. A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A가 4라는 뜻이고 D는 몇입니까? D는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우리 위에 표에다가 조금 표시해 놓고 가겠습니다. A는 4가 됐고 D는 2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뭐 더할 수 있습니까? B 더하기 C의 합은 둘이 합이 6이니까 B 더하기 C의 합은 6이구나 라는 정보까지 얻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로 오겠습니다. X에 대한 평균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개의 수의 합, 그래서 4개의 수의 합의 평균하고 X바가 주어져 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X바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4개 수의 합의 평균 X바하고 표현을 하면 X바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바는 평균이니까 4분의 1 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2X가 9다. 그 말은 2X는 뭐랑 같겠습니까? 4,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X 바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4, 2X 바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모평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모평균하고 쓸 텐데 제가 모평균을 2x 바로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x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x는 4개 수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x는 모집단의 분포해서 이것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미 x가 쓰여서 제가 그 x의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 뭘 찾고 싶습니까? 모평균 찾고 싶습니다. 모평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만들어 놓은 확률 분포표를 보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여기에 미리 x라고 써놨는데 이 x는 여기 있는 이 x랑 좀 다르겠습니다. 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분의 4, 12분의 2 해놓고 b하고 c는 몰라서 그냥 b, c 하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모평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모평균은 확률 곱하기 별량 한다고 했습니다. 확률 곱하기 별량의 총합하니까 12분의 1 괄호 열고 1 곱하기 4 해주고 2b 그리고 3c 그리고 더하기 4, 2, 8 하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1 하고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2b 더하기 3c 그리고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제가 여기다 표현을 안 했는데 2x가 9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9니까 모평균은 4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4분의 9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찾았습니까? 2b 더하기 3c의 값을 찾았는데 2b 더하기 3c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12가 들어오면 9, 3, 27, 27에서 12를 빼주니까 1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b 더하기 3c에 대한 정보가 또 조금 있습니다. b 더하기 c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b 더하기 3c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배의 b 더하기 c 더하기 c 하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가 6이니까 12 하고 빼주면 C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이 나타나고 B도 3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도 3, C도 3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찾았습니다. Vx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Vx 찾는데 x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x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4x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x 바하고 표현이 되는데 분산은 4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16vx 바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표현되죠? n분의 표준편차 제곱 n분의 분산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n이 몇입니까? 우리 4개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모분산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모분산을 구해서 4배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분산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보겠습니다. 모분산하고 써보겠습니다. 모분산을 계산을 해주는데 원래 모집단의 분포에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 하니까 12분의 1 곱하기 별량의 제곱 1, 4, 9, 16하고 확률에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4 해주니까 여기는 1하고 나타나고 2 곱하기 B, 4 곱하기 B 하겠습니다. B가 3이니까 4, 3, 12하고 나타나고 3 곱하기 9 곱하기 C 하면 3, 3, 9, 3,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 4, 16에 3, 2를 곱하니까 32 하고 나타나고 빼기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습니다. 모평균 4분의 9였습니다. 16분의 81을 빼겠습니다. 16분의 81 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16을 더해주면 48, 여기다 48을 더해주면 7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2분의 75 약분하고 나면 4분의 4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3으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25에서 뭘 빼라고 했습니까? 4분의 25 빼기 16분의 81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 모분산에 4를 곱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를 곱한 결과로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에 4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 빼기 하고 4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8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분모가 4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통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81 해서 빼주면 4분의 1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P 더하기 Q는 하고 표현해주면 19 더하기 4 해주겠습니다. 19 더하기 4 해주니까 정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모평균, 모표준편차와 표본평균의 평균, 표준편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문제입니까?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항 구하고 닮은 비 구해서 1-r분의 a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분 A1, B의 이것이 지름입니다. 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 안에 이 각이 몇 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각 6분의 파이 30도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원을 그렸습니까? 이 도형 안에 또 반원이 내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초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입혀놓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전체 넓이에서 제가 이 반원의 넓이,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서 초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조각내서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큰 반원의 중심에서 이 파란 이등변 삼각형하고 이 부채꼴을 더해서 그 안에서 이 반원을 빼는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이 몇 도라고 했습니까? 이 각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0도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그러면 각이 2개니까 60도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길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원, 작은 반원에서 중심에서
중심하고 여기 접점을 이으면 수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여기 몇 도라고 했습니까? 30도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대 1대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2대 1 해주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데 이 길이랑 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도 어떻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3등분 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몇이겠습니까? 이 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반지름은 3분의 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초항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초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저 파란 이등변 삼각형의 옆에 있는 부채꼴에서 이 안에 있는 반원을 뺀다고 했습니다. 파란 이등변 삼각형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 하고 나타나니까 1 곱하기 1 해주고 사이각은 어떤 걸 쓰겠습니까? 이 각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사인 3분의 2파이 하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채꼴 해주겠습니다. 2분의 1 해주고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 6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60도 3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덧빼기 뭐 한다고 했습니까? 빼기 이 하얀 반원을 뺀다고 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해주는데 반지름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하고 나타나니까 이 앞은 4분의 루트 3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분의 루트 3 해주고 여기는 6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파이가 있어서 계산해주기 위해서 여기도 6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곱하기 하고 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하고 나타나는데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계산해주면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빼주니까 3분의 1이 남아서 6, 3, 18분의 1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니까 통분되어 있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통분하겠습니까? 36으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9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공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 가야 되는데 어떤 닮은 비가 편하게 보이십니까? 이 지름의 길이의 비가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닮은 비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3칸 대 2칸 했습니다. 3칸 대 2칸 하고 나타나니까 닮은 비는 3대 2 하고 표현이 되고 1대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공비는 우리 뭘로 가겠습니까? 넓이로 가니까 제곱비로 가겠습니다. 공비는 9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r분의 a 하니까 1-r분의 1 해줘야 돼서 5분의 9를 여기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5분의 9를 곱하겠습니다. 5분의 9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이렇게 약분돼서 4 남아서 분모는 20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이거 그대로 오니까 정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소함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소함수하고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 감소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 -1, 3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2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인데 -1에서 최대값 -3에서 최소값하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에서 최대값 2를 갖고 그 다음에 3에서 최소값 -2를 갖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보를 얻어왔는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역함수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감소함수이고 양 끝점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전형적인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정적분 이 식에 껴맞춰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껴맞춰 보면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dx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1, 3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1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2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쓰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윗끝끼리 곱하고 아래끝끼리 곱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3이고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것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의 값은 마이너스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것의 값은 여기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를 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f세타하고 g세타를 찾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진 삼각형 ABC의 AB의 길이가 1이고 BC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B랑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중점 연결 정리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이 노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다 라는 걸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실을 알겠습니까? 여기 평행한 선을 그어서 여기 억각 보이십니까? 여기 억각이어서 이 각도 점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각점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FM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이 또 눈에 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이렇게 전부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눈에 띄십니까? 이 세타 어디로 옮겨오겠습니까? 이 세타도 이쪽으로 옮겨와서 세타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오겠습니까? BC를 또 2등분하겠습니다. 점 D도 중점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C의 길이가 1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G세타 이 넓이인데 G세타에 대한 정보 거의 왔습니다.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습니까? 맞습니다. DF의 길이만 표현하면 G세타는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AB의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닮은 비 1대2 또는 중점 연결 정리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반이다 해서 2분의 1하고 MD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DF의 길이는 결국 어떻습니까? MF에서 2분의 1 빼는데 MF는 또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AM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AM은 AC의 절반이니까 결국 AC에 대한 정보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DF의 길이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 어떻습니까? AB의 길이가 1이고 BC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각 세타하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의 길이도 읽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DFC의 넓이 이 G세타는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타로 다 표현되는구나 하고 체크를 해놓고 삼각형 ABE, F세타에 대한 정보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이 F세타는 어떻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 중에 BC분의 B2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F세타는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 중에 BC분의 B2하고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BC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BC의 길이분의 B2의 길이 하고 접근을 할 텐데요. 우리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각의 이등분선 AB 대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AB 대 AC의 길이의 B는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B2 대 EC랑 같다고 했습니다. B2 대 EC의 길이랑 같아서 실제로 BC분의 B2의 길이의 B는 AB 더하기 AC분의 AB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AB 길이 더하기 AB 더하기 AC분의 AB하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AB의 길이는 1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AC의 길이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AC는 뭘로 체크하겠습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C의 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1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C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으로 쓰겠습니다.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하고 AC의 길이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삼각형 ABC 곱하기 하고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곱하기 1 더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길지만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5-4 코사인 세타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써야 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분의 G 세타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G 세타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G 세타 분자니까 그냥 앞에다 써보겠습니다. G 세타 어떻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DC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DF는 이 길이의 절반 AC의 절반에서 2분의 1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해주고 곱하기 괄호 열고 AC의 절반 빼기 1 해주겠습니다. 5 빼기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사이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값은 사인 세타랑 같겠습니다. 곱하기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F 세타 가는데 F 세타 삼각형 이 넓이분의 이 넓이에 이것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넓이 분모 제가 분모에다 넣겠습니다. 분모에 써주면 세타 제곱까지 같이 써주면 세타 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고 이것이 곱하기가 있는데 분자로 올려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약분되고 사인 세타도 같이 약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 1이니까 5에서 4 빼면 1 해서 여기 극한값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결정해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타 제곱분의 루트 5-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몇인지만 체크를 해주면 전체 극한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밑에 뽑아서 미리 썼습니다. 제가 뭐 할 작정이죠? 유리화를 할 작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제곱 해주고 분자 분모의 켤레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4 코사인 세타 하고 쓰겠습니다.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1분의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4가 나가고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가면 몇입니까? 이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계산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분자에 4가 있고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0으로 가면 1이어서 또 2분의 1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극한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여백이 부족해서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극한값은 여기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위 분자에 2분의 1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타 제곱분의 이것의 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극한값이 있습니까? 분모에 2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하나 더 남고 그 다음에 여기 극한값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정리해주면 2분의 1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sin ax로 주어져 있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fx dx를 했더니 2분의 1 이상 했습니다. 이 사인 함수 주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주기가 a분의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분의 2파이 한 주기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파이, 여기가 a분의 2파이 해서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조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a분의 2파이 하고 여기도 a분의 파이 그리고 a분의 2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게 0 이상 2분의 1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음수니까 이 그림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림이 답이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림이 해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a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줘야 되겠습니까? 0에서 a분의 파이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 사인 함수 sin x라는 함수에 이 한 부분의 넓이 뭐라고 외우고 있습니까? 2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원래가 2였는데 그때는 몇입니까? 0에서 파이고 높이 1이었습니다. 그러면 a분의 1배 하고 축소됐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1이니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것이 2분의 1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a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데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t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모든 실수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정적분의 값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고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 파란색은 우리 이 그래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는 마이너스 t가 되는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새로운 x축이 되면서 거기서 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는 마이너스 t, 이거는 는 t가 되는 곳이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왼쪽 는 마이너스 t에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가 원래 0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는 t가 되는 곳이고 여기가 원래 0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가 되는 곳이 새로운 x축이 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굳이 접지 않고 전체 절대값의 정적분이니까 그냥 아랫부분, 윗부분 넓이 더하기 아랫부분 이렇게 넓이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t고 여기는 t 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어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3파이까지 언제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3파이가 어느 쯤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색하고 이 분홍색 칠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을 수 있는가? 모든 실수 t에서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t 하면 이것은 점점 내려올 것이고 이것은 점점 올라가서 도저히 넓이가 서로 같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쯤에서 같겠는가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원래 그래프의 한 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디랑 같겠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같고 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t하고 마이너스 t가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디랑 같겠습니까? 이 부분이랑 같아서 이 한 주기에 오면 이 t의 위치가 어디에 오든지 간에 서로 대칭되는 넓이들이 생기면서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파이가 어떻다는 뜻이죠? 원래 주어진 사인 함수의 주기의 자연수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원래 주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a분의 2파이라고 했습니다. 이 a분의 2파이의 자연수배 k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배를 해서 3파이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는 자연수하고 조금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k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k는 a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a는 하고 표현해주면 3분의 2k 하고 표현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의 범위 여기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0보다 크고 3분의 2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k는 0보다 크고 이렇게 약분돼서 3을 곱해주면 6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k는 1, 2, 3, 4, 5,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만족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A값의 합을 구하는데 만족하는 K가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더해주면 3분의 2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로 묶으면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연수 시그마 K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7 하고 나타나서 3이 6 지워지고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정적분 문제인데 평행이동도 하고 그래프 접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분수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x제곱 더하기 1이 분모에 있어서 분모 0이 되는 값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fx 어떻습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함수 gx는 hx는 fx를 이용해서 gx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f와 g의 합성함수로 h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킬 때 b 빼기 a의 4배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구나 하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함수를 들여다봤더니 어떻습니까? 분모, 우함수, 분자, 기함수. 그러면 이 분수함수,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함수라고 체크 한번 해놓겠습니다. fx는 기함수하고 표현이 되는데 또 제가 또 오른쪽에 좌표평면 준비를 해놨는데요. x가 양수면 분모는 언제나 양수이니까 분자를 들여다보시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b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 음수 하니까 몇 사분면에서 나타나겠습니까? x가 양수이면 4사분면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여기 양수, 음수에서 전체 음수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해서 2사분면에서 나타나겠습니다.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 함수 어떤 함수입니까? 역함수를 갖는 함수가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감소함수이구나 라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2H0 했는데 HX 일단 조금 간단히 해놓고 가겠습니다. HX는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X는 어떻습니까? G에 FX를 대입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X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X자리에 FX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합성함수가 나타나고 마이너스 f 역함수 f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 역함수하고 fx는 어떻습니까? 항등함수가 되니까 ffx 마이너스 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x는 하고 조금 간단히 해놓고 가겠습니다. fx-x 하고 표현되고 gx는 하고 한 번 더 써놓고 가겠습니다. fx-f 역함수 x의 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건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H0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H0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H0은 F0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0 해주겠습니다. 0은 0이고 F0 몇입니까? F0 대입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기함수여서 0,0을 지난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F0이고 F0은 0이니까 결국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2의 값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2의 값하고 체크를 하면 어디에 대입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 역함수에 2를 대입한 건데 이것의 결과가 H0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구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F2하고 F 역함수에 2를 대입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감소함수이면서 기함수인 fx에서 F2하고 F 역함수 2의 값이 같다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좌표 평면을 한번 활용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F2하고 F 역함수 2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F2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인 경우 F2의 값이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3인 경우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값을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어디에 있습니까? F에도 있고 역함수 위에도 있겠습니다. 이 점이 F 위에도 있고 역함수 위에도 있어서 역함수 위에 있으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돼서 마이너스 1,2 위에 F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F 위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F 위에 2,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F 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는 이 점, 마이너스 2,1이 되는 이 점도 F 위에 있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이 역함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돼서 f 위에 마이너스 1,2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이 f 위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f 기함수여서 원점 대칭해서 마이너스 2,1이 이 함수 f 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역함수 갖는 이러한 영역에 있는 함수,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증가해서 감소,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경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을 지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이 점 또 F 위에도 있고 F 역함수 위에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위에 있으니까 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돼서 어떤 점으로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f 위에 있겠습니다. f 위에 마이너스 2,3이라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f 위에도 이 점이 있어서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2,3도 f 위에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3도 f 위에 있구나 하고 체크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또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고 또 같은 방법으로 감소하면서 역함수 성질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가하는 구간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만족하지 않고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 구간에서는 역함수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F2, F 역함수 2의 값은 마이너스 2여서 이쪽에 오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마이너스 2,2 그리고 기함수 성질을 활용해도 마이너스 2,2 해서 같은 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돼서 그림을 축소해서 왼쪽에다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뭘 찾았습니까? F2하고 F 역함수 2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2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F2하고 나타나는데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분의 2 대입하면 8a 더하기 2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로 한번 약분해주고 마이너스도 다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4a 더하기 b는 5 하고 관계식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가능했고 조건 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2하고 H'2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2 하기 전에 H'2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2를 구하려고 합니다. HX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겠습니까? 합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H'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 fx 그리고 곱하기 F'X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H'2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H'2의 값은 하고 대입해주면 F', 들어가고 곱하기 F'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F2는 몇입니까? F2는 우리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F2가 마이너스 2고 F' 마이너스 2의 값을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 fx 뭐라고 했습니까? 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겠습니까? 도함수는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F'2랑 같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는데 그것이 F2랑 같으니까 F'2의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다가 조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F'2는 F'2의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도함수 구해서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한번 계산을 해주면 도함수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제곱이 되니까 X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나타나고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X제곱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1을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분모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X의 4제곱 마이너스 2AX의 4제곱 하니까 AX의 4제곱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X제곱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3A 남고 B 남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B 하고 나타나니까 더하기 3A 마이너스 bx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상수항은 어떻습니까? b 하나 남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b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F'E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써놓고 또 가보겠습니다. F'E의 값은 하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되죠? 5가 돼서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6a 그리고 4가 되니까 12a 마이너스 4b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표현해 놓고 분모 25 하고 써놓겠습니다. 분모 25 해주고 분자는 28a 하고 표현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2에 대한 정보까지 거의 왔습니다. F'E도 구했고 H'E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G'E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G'E 여기에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을 쓸 텐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G' 대입하기 전에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 마이너스 F 인버스 이 역함수의 도함수 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E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G'E는 F'2 그리고 마이너스 F 역함수 미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F 역함수 2의 값은 우리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2 마이너스 뭐의 역수가 되겠습니까? F' 마이너스 2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F'X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E 마이너스 분모는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F'E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G'E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F'E를 공통으로 해서 뭘 찾겠습니까? AB 관계식을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G'E의 값은 이것에 마이너스 5배다 해서 F'E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런데 F'E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문자 K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F'E의 값을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왼쪽에 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K-G'E의 값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K-K분의 1은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에 이거 마이너스 5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K 해주고 마이너스 5K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여기는 왼쪽은 K분의 하고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배의 K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1, K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되고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K 넘어오면 플러스 5K 해서 5K 더하기 1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하고 체크를 해주는데 원래 K가 뭐였습니까? F'2가 되겠습니다. K는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 1 하고 세 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음수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K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28A 마이너스 3B가 25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8A-3B는 25 하고 써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넘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8A-3B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B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5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8A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 하니까 40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0A 해주고 여기는 몇이 되죠?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40 넘어가면 40 마이너스 15 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넘어가면 40이 돼서 A는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A가 1입니다. 그러면 B도 1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 왜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습니다. A, B가 같아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K가 몇인 경우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넘어오면 5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5는 똑같이 28A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B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랑 같겠습니다. 40A 마이너스 15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넘어오면 20이 되니까 A는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가 돼서 B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라고 했습니까? B 빼기 A의 4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 B 빼기 A의 값을 구해주면 4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서
4, 3, 12 마이너스 2 하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요. F'0이 0이 아니다. 이건 어디에 썼습니까? 마치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썼습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분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이곳에 쓰였습니다. F' x가 0이 되는 곳은 어떻습니까?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정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